안녕하세요. 2016 복지정책을 말하다의 박고은입니다. 올해 5월 말 급격하게 퍼지면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이 메르스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이 국민적인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화제가 된 오늘의 주인공은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소통의 중요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또 여성 리더십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님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또 지난 1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2016 복지정책을 말하다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먼저 저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통, 공감, 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다 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양천구청장, 양천구의 소공녀,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네, 소공녀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은데요. 네. 먼저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에게 2015년 이 초선 구청장으로서 정말 남다른 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같은 큰 사건도 있었잖아요. 정말 민선유기 1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한 해였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6월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신뢰해주고 또 그리고 소통하고 함께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도 극복하게 된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과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참 또 듣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메르스 사태로 양천구에도 확진자가 또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기에 사태가 또 종식이 됐죠.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양천구의 해결 역량에 대해서 또 극찬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양천구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던 시기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양천구에도 그렇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보니까 막상 닥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고 또 격리된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양천구에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셨고요. 또 그 길에 소통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SNS를 통해서 또 서로 소통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바로 올린 그 페북이나 또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로 학교를 또 애들 휴학 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들도 그 내부적으로 좀 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서 재난관리 기금을 통해서 격리자들에 대해 그 지원금도 내려주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또 고마워해 주시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또 이제 확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예. 일일이 1대1로 다 우리 공무원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한 사람당, 한 가족당 20만 원씩 특별히 양천구에서는 격리되어 있는 그 2주간의 기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먹을 음식 또 생필품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전화를 받아서 또 일일이 더 필요한 수요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을 봐서 그래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격리되어 있던 기간이 오히려 더 격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고마워하고 또 그 기간이 잘 관리됐기 때문에 빠르게 네. 종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이 개인 SNS를 통해서 정말 이 경로, 확진 환자의 경로도 공개하고 게다가 1대1로 또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시면서 또 국민들의 신뢰도, 이게 구민들의 신뢰도 얻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메르스 이후에 더 남은 큰 문제는 바로 이 지역 상권이 이분이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예, 막상 그 메르스가 닥친 그 병원도 이제 폐쇄 조치를 했는데 그 주변의 상권이 완전히 다 죽었더라고요. 네. 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식당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식당도 거의 뭐 팔이 날리고 사람은 지나다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선은 우리 그 격리자에 대한 물품 지원도 직접 일일이 시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지역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다 시장을 보게 하고 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우리 그 공무원들도 식사를 할 때 기왕이면 그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했는데 다행히 그런 측면들 때문에 조금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 있는 시장이나 또는 식당이나 그 정도를 조금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정말 이제 다들 무서워서 피할 때 또 직접 찾아가는 모습으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면서 김수영 구청장의 여성 리더십이 더 빛을 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럼 김수영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리더십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알고 싶거든요. 사실 기술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네. 우리 이 시대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나를 따르라 이거보다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통하는 것, 그리고 또 함께 공감하는 것. 공감하고 나면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나와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런 믿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협조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덕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게 이 소통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끄는 것.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가요? 이 민선 6기 구정 운영의 기본이 바로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통하는 구청장으로도 유명한데 김수영식 주민소통법 중 하나로 이 구청장실 벽면에 포스트잇 게시판이 있다고 해요. 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오면은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박원순 시장님 방에 가서 보고서는 얻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보니까 한 벽면이 다 이 포스트잇으로 붙여 있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취임식 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취임식 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거기다가 뭐 격려의 글부터 시작해서 직접 민원이나 또는 지역의 문제를 또 건의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지금도 1층 현관 앞에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다 가지고 와서 제 방 뒤에다가 분야별로 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짬짬이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거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포스트잇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또 지역에 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또 뭐 어디는 하수관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써주시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제가 못 봤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개관을 할 텐데 신정 이동에 있는 도서관도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가까운 곳에 10분 거리에 좀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몇 개월에 걸쳐서 예쁘게 잘 지금 꾸며놓은 도서관을 이번 네. 주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잇에 적은 정말 민원 하나가 이렇게 진짜 실제로 또 현실이 되니까 정말 뜻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요, 이 포스트잇 게시판 말고 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정책들 뭐 펼치고 계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현장구청장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곳에 단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그곳에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를 좀 직접 같이 보고 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리한 민원이다 하는 거는 좀 설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구청장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좀 만나는 접점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양천구 하면 좀 떠오르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양천구는 좀 교육 특구라고 또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사교육 특구라는 좀 꼬리표도 붙어 다닙니다. 이 양천구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구청장님께서 지향하는 교육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도 양천구에 산 지가 30년 됐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낳고 또 키운 곳도 이 양천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목동의 엄마들 똑같은 네. 그 아이 키우는 심정에서 또 그 같이 키우면서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육 특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나 어디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교육 특구가 된 게 아니라 뭐 강남 서초 다음으로 네. 학원이 많은 곳, 네. 사교육이 발달한 곳, 그래서 교육특구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도 큰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행정수요조사를 정말 양천구에서는 오랜만에 거의 한 10여 년 만에 행정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기 위해서 해봤는데 역시 교육 여건이 변화해야 된다. 공교육이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게 1위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볼 때도 교육의 변화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교육 중심의 교육 특구가 아니라 네. 공교육 중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학 중심이 아니라 진로 중심의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로 중심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리는데 정말 이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교육 특구로 만든다는 것. 어쩌면 구청장님께서 정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또 구정을 펼쳐나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사교육뿐 아니라 군의 교육 불균형 문제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알고 있는데 양천구의 동서 간 지역 격차 줄이기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교육 문제를 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우리 양천구에 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특별히 좀 편성을 해서 학부모 교실도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과 후 학교를 좀 이거를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서 마을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수준도 높은 우리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들을 강사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마을 방과 후 학교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직접 나서서 방학 때 특강도 하시고 또 그렇고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엄마들이 또 직접 나서서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또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또 어디 하나 소외되는 지역 없이 또 다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동의 엄마들이 또 이렇게 동쪽에 있는 저쪽 우리 신월동 쪽에 좀 어려운 지역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또 이해도 하게 되고 또 엄마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관점에서 또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다 함께 이렇게 나눠가면서 또 이 교육 정책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천구는 참 따뜻한 돌봄 복지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따뜻한 돌봄 복지라는 말, 2015년도 주요 시책 사업도 계획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도 좀 이제 알고 싶은데요. 예, 우리 양천구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조직을 이번 여름에 7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도 단행을 하고 하면서 방문복지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방문복지팀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다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 18개 동에 방문복지팀을 신설을 해서 사회복지사와 방문 간호사 네.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같이 들어가서 서로 그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거는 공무원들만 가지고 또 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지금 18개 동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에 어려우신 분이 있을 때 또 그분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정말 SOS를 치면 네, 언제든지 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여러 분들이 같이 모인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뭐 병원 의사도 있고요. 또는 네. 약국계 약사도 계시고 또 미장원에 또 원장님도 계시고 네. 또 지역에 있는 뭐 은행이나 또는 뭐 새마을금고 같은 작은 또 금고에 또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또 달려들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체제가 좀 잘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또 통장님들이 또 직접 또 네. 방문해서 어려운 가정을 또 찾게 되면 또 그분들을 또 돕는 여러 활동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양천구의 새로운 어떤 복지의 네.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 누가 소외되지 않도록 양천구민 정말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이게 바로 이 촘촘한 그물망 복지 이런 네, 거를 그렇죠.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나 그 제도권 안에서만 이게 복지 문제를 다 이게 끌어안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네. 그 빈 사각지대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찾아내고 또 그걸 행정적인 어떤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잘 갖춰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점 역할은 복지관이 각 그 동이나 또는 몇 개 동에 걸쳐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 그리고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그리고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게 좀 하나로 함께 움직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통 보면요, 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양천구에서도 제가 얼마 전 알기로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희망 일금터가 다시 새롭게 개소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양천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장애인 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이기도 하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네.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이제 여러 개의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이 장애인 작업장을 보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 길에 좀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장애인 작업장이 대부분 이렇게 전세나 또 월세 내고 하니까 네. 이걸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게 좀 의회에서 잘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축으로는 장애인들의 보행권도 중요한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또는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 정류장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네. 이거를 양천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벌써 아쉽지만 이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양천구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1년 반 됐는데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이 네. 하여튼 1년 반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사실 6개월은 민선 6기의 4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할까를 계획을 세웠던 또 로드맵을 만들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복지, 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그리고 안전, 또 활력 있는 건강 생활, 이렇게 5개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올 한 해는 그 씨앗을 뿌렸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길에 우리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도 생길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도 벌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또 참여만 해주신다면 저도 또한 발로 뛰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민들의 참여.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저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또 믿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는 잘 순조롭게 잘 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육은 혁신교육을 우리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복지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뛰어주셔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활력 있는 건강 생활을 위해서도 뭐 안양천부터 시작해서 지향산, 용왕산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저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신다면 저는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수영 구청장님과요, 양천구를 향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얻었다는 메르스 사태. 이 메르스 사태의 해결을 보여준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 엄마 같은 구청장, 또 이 늘 소통하는 구청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 복지TV도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의 구정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